세 번째 주제는 자, 김정은이 엄청나게 살 빠졌습니다. 살 빠진 김정은 건강에 문제 없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지금 끔찍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한 또 뭐 정확히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확인 작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김정은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오래 못 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김정은이 건강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저는 당정인의 정치구 확대 열고 당회를 열고 시군당 책임비서를 열고 회의를 열고 계속해서 대의를 열고 간부들을 닥달질할까요? 자기 몸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부들에게 죽음의 닥달질을 해야만이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 안 하면 모조리 박정천과 이병철 나에게 충성했던 사람도 원수에서 강동시킨다는 이런 걸 보여주고 최상권이나 박태성 당정인의 비서 정치구 연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해버리는 걸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잠시 병치료에 들어가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병치료에 들어가든 그 이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아마 조금 더 강행군을 하고 나서 그리고 8월 이후에는 아마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료에 들어가지 않으면 김정은의 건강이 상당히 위협된다고 합니다. 위협적인 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그 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제 SBS에서 나오는 TV를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그 SBS에서 방송을 했는데 사람들을 부류별로 그러니까 고기 먹는 부류 그리고 채소 먹는 부류로 갈라서 다이어트하는 얼마 정말 체중이 너무나도 많이 나가는 그 신청한 분들이죠. 자체로 자기가 자원한 분들을 상대로 다 한 달간 다이어트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고기만 먹고 다른 것을 먹지 않고 또 채소만 드시고 다른 것을 드시지 않으면서 한 달 동안 해서 겨우 빼는 것이 4kg에서 5kg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드시면서 자 김정은은 약 한 달 만에 25kg가 빠졌다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뚱뚱하던 사람이 한 달 만에 25kg를 빼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달리기를 해서 뺀다고요? 아니면 채소만 먹고 뺐다고요? 아니면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고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이어트 때문에 살이 빠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김정은보다 키는 더 크고 김정은보다 더 뚱뚱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뚱뚱하신 분이 자기가 그 빼는 것을 그 살 감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는 살을 빼겠다고 열심히 해서 10kg를 뺐는데 그 다음에 너무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살 빼지 않았을 때보다 살을 빼고 나서 약 한 달 있다가 살이 더 쪘다고 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그대로 나오는데 살이 더 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살을 빼고 나면 여여증과 같은 것에 걸려서 무슨 어디에 먹는데 홀린 것 같다고 합니다. 음식에 홀린 것처럼 계속해서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계속 먹고 또 뚱뚱해지면 야 이거 내가 또 건강 이상 생기겠다. 다시 빼야 되겠다. 또 안 먹고 빼고 계속 반복 그분들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최고 지도자는 누가 감히 당신 살 빼서 감량해야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북한에 결국 없습니다. 물론 김여정이나 현성훈이는 좀 살 좀 빼라 당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김정은이나 현성훈이도 김정은에게 채소만 먹고 살 빼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하노이로 갈 때 즉 북미 미북 회담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하노이로 갈 때 잠시 중국의 어느 한 욕전에서 새벽에 기차를 몇십 시간 한 이틀 동안 타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기차를 이틀 동안 타면 다리가 퉁퉁 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내려서 담배를 피울 때 김여정이 뛰어와 가지고 재떨이를 받쳐주는 모습 보셨죠?
아무리 여동생이라고 해도 김정은 앞에서는 고양이나 쥐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담당 주치의가 어떻게 이건 먹거라 이건 먹지 말라 하면서 하겠습니까? 물론 건강에 관련돼서 조언은 하겠지만 그렇게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지. 자칫 잘못했다가 자칫 잘못 살을 뺐다가 자기가 총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서 총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김정은이 비위만 맞춰지고 김정은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지금 북한 간부들이고 주치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살이 빠진 것은 김정은에게 중대한 병, 즉 중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 중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란 중병입니다. 좀 더 확인해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 때문에 김정은이 먹지도 못하고 정말 저렇게 살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살이 더 빠질 거라고 합니다. 한 달, 열흘 있으면 김정은이 또다시 한번 무대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보면 아마 살이 더 빠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밝혔듯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뺀 것이 아니라 중병 때문에 살이 빠졌고 건강에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여러 방면으로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정은의 건강은 우리 국가 안보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어나가도 문제가 생기고 안 죽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어나간다면 특히 김정은이가 이야기했듯이 자기 대리인 당 제1비서를 세우기 전에 그 당 제1비서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간부들을 닭달질하고 숙청하고 경질하고 공개 총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닭달질 해놓고 자기한테 꼼짝 못하게 어떤 도전도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당 제1비서를 앉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 제1비서가 임명이 되는 순간 김정은은 북한의 공식적인 정치 무대에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져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치료에 전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게 되면 최룡해나 조영원이나 박종천이나 이병철과 같은 또 김덕훈은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권력을 가진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인민무력부, 조선노동당 이 권력기관들의 투쟁은 과연 볼만해질 것입니다.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한 암투와 죽이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권력 싸움이 북한에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장 김정은도 그렇고 김일성, 김정일 때에도 가장 막강한 권한을 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김정일 때는 장성택과 김경희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굽사해도 이들이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김일성 때에도 김정일이가 있었기 때문에 굽사해도 얼마든지 북한을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죽을 당시 94년도는 김정일이 이미 20년 동안 후계자로 확고하게 북한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굽사했을 때에도 누구도 그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죠. 굽사했을 때는 바로 김경희와 장성택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과 무력, 허위사령부와 국가보위부와 같은 것을 장악하고 김정은이를 빨리 올려세울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김정은이가 굽사하게 된다면 주위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 주위에는 김여정과 나약한 현송월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권력을 잡고 통치를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조영원, 박종천, 이병철도 다 딴 주머니를 차고 있고 김정은이 하루빨리 죽게 되면 자기들이 북한을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투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김정관 인민무력상이나 박종천 총참모장도 사실 군대를 동원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세력, 자기가 믿는 사단장이나 군단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군대를 움직이려면 조선노동당에서 파견한 정치위원들까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래서 북한은 군단장이 공격명령을 내리려면 정치위원이 승인을 해야 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위원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치위원은 바로 총정치국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조선노동당에서 정치위원들을 파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위원은 군단장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인민무력부 장관, 총참모장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총정치국과 조선노동당에 직접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무력상이나 박정철이나 이병철일지라도 자기의 세력을 만들지 않으면 힘들다는, 그래서 권력투쟁이 심화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정은 건강 점점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정치 무대에서도 죽는 것이 아니라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